장시간 청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지금 여성가족부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후퇴와 소멸의 과정을 걷다가 새 정부와 출범하면서 다시 정상화되는 그런 길로 가고 있어서 그 첫 번째 장관 후보자께서 지금 이제 등장을 하셨는데 사실 국민들이나 께서 많이 지금 기대하는 것은 이번 후보자 청문회가 어떤 그런 네거티브적인 그런 지연 말단적인 이런 그 사건에 집중하기보다는 후보자의 정책 능력과 비전, 특히 여성가족부를 정상화하고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정책 비전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이 검증되는 것이 국민들께서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각에서 장관의 여성가족부 정상화와 앞으로 확대에 대해서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금 여성가족부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매우 위축돼 있고 직원들의 사기도 매우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제가 이번 청문 준비하면서 여성가족부 공무원들과 소통을 해본 결과 실질적으로 그랬고,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상태가 조금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없어지는 조직에서 일을 했던 그간의 경험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각자 다 전문성이 있고 그리고 그동안 능력을 발휘해서 성과를 내왔던 건데 어떻게 보면 그 모든 일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부처가 어디 근무하냐고 하면은 폐지되는 부처에 다닌다는 그런 상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장관이 된다면 우리 여성가족부 공무원들 사기를 다시 북돋을 방법을 찾을 것이고, 그리고 저는 그 방법 중에 우선시 되는 것이 이 조직을 정상화할 뿐만 아니라 확대 개편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성평등 기능을 일원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명실상부 성평등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 거버넌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타 부처와의 협업 그리고 타 부처와의 소통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싶습니다. 또한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으로 인해서 청소년 정책이 상당히 후퇴했습니다. 몇몇 사업의 경우 예산이 100% 삭감이 되어서 사업 자체가 없어진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업의 경우는 주로 학교 밖 청소년이나 아니면은 소외계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잠깐만 작가님, 제가 네, 시간이 없으니까 네, 죄송합니다. 그거까지 네. 해주시고 네. 다른 한 가지는 그 지금 이재명 정부의 그 주요 정책 중에 하나가 그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그 정책들이 있는데 그 지금 여성가족부가 서울에 남아 있는 5개 부처 중에 하나입니다. 맞습니다. 왜 여성가족부가 서울에 남아 있는 겁니까? 그 행정적인 논의의 역사는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관련해서 그 송급스럽습니다. 여성 정책과 관련해서 부처 간의 협업이랄지 여러 가지 예산 협의, 정책 협의와 관련해서 부처 간의 유기적인 그런 그 네트워크가 필요한데 지금 대부분의 부처들은 그 세종 행정수도에 가 있고 여성가족부만 그 서울에 지금 5개 부처 함께 있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여성가족부도 세종으로 이전해야 된다고 하는 그 요청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실제로 충청권의 14개 여성 그 단체들에서 여성가족부가 신속히 그 세종으로 이전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견해가 어떠십니까? 네, 관련해서는 법률이 발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법률이 개정되면 그 결과에 따를 것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그 결과에 따르는 것을 넘어서 여성가족부가 확대 개편되면서 만약에 법률에 따라서 이전을 하게 된다면 그 간의 행정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 소통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 개정은 이제 국회에서 논의될 사항인데 당에서도 물론 논의를 하겠지만 그 후보자 입장에서는 그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여가부가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여가부의 위상이랄지 각 부처 간의 정책 협업이랄지 이런 것 관련해서 또 효율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위원님. 네. 그러면 그 어차피 이제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긴 한데 저희들이 당에서 상의를 해서 여가부라도 신속히 세종시로 이전하는 이런 부분들을 추진하도록 할 테니 네. 후보자께서도 장관에 임명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양성평등진흥원이랄지 여러 그 유관 기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세종과 그리고 그 일원 충청권 일원에 이전해서 같이 그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하시는 거죠? 네, 동의합니다, 위원님. 많이 여쭙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여가부 확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보건복지 간사도 하시고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또 아동 정책에 대해서도 조예가 밝으시고 그런데 지금 여가부 확대 개편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의 아동 부분을 여가부로 아동보건복지부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아동 관련 업무를 여가부로 옮기자는 그런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부처가 연속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해오던 업무를 다른 부처로 이관할 때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 삶에 있어서 그 이관 사이에 행정의 경계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함께 긴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아동 업무 같은 경우에는 보육이 교육부로 이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 남아있는 아동 관련 업무는 요보호 아동 관련 업무가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요보 아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 요보 아동의 윗세대 부모님의 복지에 대한 문제와 직결이 되어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조금 더 두루 너르게 빈틈 없이 아동만 이관해 오면 사실은 그 부모 세대에게 가야 할 복지 혜택은 복지부에서 가는 것이고 아동 관련해서는 또 여가부에서 하게 되면은 거기 혹시 단절적인 그런 행정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통합적으로 좀 더 좋은 복지, 좀 더 좋은 정책을 대상자인 아동에게 그리고 그 국민께 드릴 수 있을까를 의원님과 면밀하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